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린 이혜은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왜냐면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부터 입시가 바뀌는 거 아시죠? 네,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그러니까 취지는 크게 이거예요. 교육부에서 원하는 취지는 통합형으로 하겠다, 융합형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올해 수능까지는 선택 과목이 있으신 거 아시죠? 그죠?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어에서도 나는 뭐 작문을 할래, 뭘 할래, 수학에서도 나는 뭐 통계를 할래, 뭐 기하 벡터를 할래, 이렇게 선택이 있어요. 그게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데에서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거를 폐지. 그러니까 완전 통합형으로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 과목, 그다음에 과학 과목, 우리 왜 사회탐구, 과학탐구 더 익숙하시죠? 그게 뭐 여러 과목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로 합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문과면 전형적으로 사회 과목을 선택하고 옛날에 이과면 과학 과목을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문이과 다 통합형으로 해가지고 사회랑 과학을 모두 다 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명도 바뀌었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통합사회가 예를 들면 이전에 썼던 뭐 경제나 지리나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그래서 사회랑 과학 이렇게 두 개로 딱 단일화되는데, 근데 요거를 보다 두 개 다 응시해야 한다. 요게 포인트예요. 네, 아시겠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국어도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밑에 칸에 보이시죠? 뭐 화법과 작문, 언어, 이제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하는데 이걸보다 그냥 다 같이 본다. 수학도 뭐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었는데 보다 다 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랑 한국사는 변화점이 없습니다.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있었던 과목들이 통합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도 저희가 이렇게 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지리, 세계사, 동아시아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사회, 통합사회라는 과목, 과학도 뭐 물리, 화학 이런 게 다 합쳐져서 통합과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뭐 아무래도 배워야 되는 개념은 좀 넓어진 반면 좀 문제는 조금 이게 그 난이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배워야 되는 좀 내용이 많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원래 지금은 고등학교가 9등급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요게 이제 5등급으로 개편이 됩니다. 9등급으로 하면 4%밖에 1등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아예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학령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5등급제로 개편을 해서 이제 1등급이 10%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어요. 원래는 고교 학점제가 엄청 핫했었죠. 그래서 고교 학점제로 뭐 아이들에게 뭐 원하는 과목을 다 듣게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교 학점제를 하다 보면 그러면 성적을 내기가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시에는 그래도 성적 산출이 필요한데 이게 상충이 되더라고요. 제도가 고교 입시제랑 대입이랑.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이제 상대평가 등급을 매기기는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추가가 됐어요. 원래는 이제 상대평가를 할지 안 할지 이게 막 이렇게 논의 중이었는데 그래서 절충안으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도 같이 기재는 하겠다 성적표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신 거 아시면 되는데 근데 모든 과목이 다 상대평가로 바뀐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요 과목들 있죠. 주요 과목들은 상대평가가 같이 기입이 되는데 주요 과목이 아닌 정말 자기 흥미를 위해서 선택한 과목들 있잖아요. 이런 과목들은 석차가 미기재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런 대표적인 게 이런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이름만 봐도 좀 메인 수업은 아니신 것 같죠. 이런 것들은 석자 등급이 미기재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칸 보시면
그러니까 대입 안정성. 한마디로 이제 성적을 내서 좀 아이들을 줄 세워서 뽑기는 뽑아야 될 것 같고, 근데 고교 학점제를 하자니 이게 상충이 되고 해서 절충화로 나온 게 이 상대평가 5등급 제도가 됐어요. 그래서 수능은 통합형, 그다음에 내신은 5등급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이제 아이들에게 좀 논서술형을 좀 확대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객관식을 좀 줄이고 논서술형을 올리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학교 선생님도 평가를 하셔야 되니까 학교 선생님도 교육을 시키겠다까지는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 서술형이 지금 한 학교마다 영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30% 정도 원래 있긴 해요. 주관식이 많으면 30% 정도. 근데 요거를 더 늘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뭐 다 공통으로 응시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시한 때는 뭐 심화 수학을 넣어야 되나 마냐 했는데 학정화에서는 심화 수학은 뺐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5등급제로 개편이 됐고요. 절대평가랑 상대평가 같이 기입이 될 거예요. 성적표에. 그런데 요런 과목들은 석차 등급이 없다. 그러니까 사회 요런 과목들은 없다. 그다음에 영어 1등급. 아까도 말씀하셨죠. 어렵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왜냐면 현 시행 제도로는 이제 4% 나오니까 한 반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 아니면 보통은 뭐 2등 안에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도 저희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쉬워졌겠다 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절대평가로 바꾸겠어요 하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를 처음 치렀는데, 그때도 이제 난이도 조절을 좀 실패를 해가지고 15.9%가 1등급이 나오긴 했어요. 이거는 지금 모의고사 수능 1등급.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 보고 조정을 해서 그 해에 7%가 나오긴 했어요. 좀 4%보다 많기는 하죠.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근데 이렇게 조절이 조금 되다 보니까 24년도에는 거의 4%대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절대평가로 하든 상대평가도 4%가 그 1등급이었잖아요. 그래서 4%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어렵진 않다. 상대평가 때랑 난이도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전학년 2018년까지, 그다음에 2018년에서 24년까지 쭉 더 추려본 데이터거든요. 보니까 거의 4%에서 한 많아봤자 8%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해요. 그다음에 내신 경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옛날하고 진짜 많이 바뀌긴 했어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수업을 했는데 지문도 엄청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학교에서는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정말 시험지에 그날 당일날 새로운 지문을 딱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달 동안 내신 열심히 공부할 때는 보지 못했던 지문, 이런 식으로 지문 변형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들이에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평소에 영어를 얼마나 잘했느냐, 어휘를 많이 쌓아놨느냐, 그래서 영어 평소에 많이 쌓아놓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훨씬 유리하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주관식에서 많이 갈리긴 하잖아요. 근데 이 주관식이 사실 정말 종합시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가 제가 시험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길이의 지문을 해석한 다음에 이렇게 단서가 있으면 그 단서를 조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어휘를 주셔요. 그다음에 문법적으로 알맞게 문장을 쓰시오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는 사실 독해도 잘 돼야 되고, 문법에 맞춰서 구조를 맞춰서 정확한 문장을 써야 되니까 문법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휘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관식 대비해 주세요. 주관식 모나를 알려주세요 하는데, 사실 그렇게 콕 집어서 할 수 없는 게, 그 친구가 독해랑 어휘 역량이 좀 갖춰져 있어야 사실 주관식 수업이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오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학교 때는 A 성적을 받아도 많이 인플레이션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A였는데 중간고사 보고 많이 조금 쇼킹? 많이 막 조금 엄청 충격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도 학생 때 느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시험지만 봐도 아실 수가 있는데 좌측이 중학교 시험지고 우측이 고등학교 시험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지문이 긴 편이에요. 중학교 중에서도 좀 지문이 긴 걸 선별하신 것 같아요. 요 정도 지문 길이를 그다음에 요렇게 풀면 되는데 우측은 고등학교 시험인데 진짜 길죠. 근데 이것도 좀 긴 편이긴 해요. 긴 편을 고르긴 했는데 일단 지문 길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이 선지라고 하죠. 요 1, 2, 3, 4, 5번 요 선지 있죠. 요게 거의 다 영어예요. 중등부 시험지는 그래도 한글 보기가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한글 보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영어 실력인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아니 이거 지문, 요 지문 주제가 뭐야? 그러면 주제를 딱 말해요. 한국말로. 아니 그러면 보기 3번을 골라야지 왜 2번을 골랐어? 그러면 3번에 이거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평소에 영어 실력이 좀 탄탄하게 쌓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내신 때만 수업 들을래요 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정말 탄탄하게 잡혀있는 친구들은 뭐 그래 그럼 한 달 있다가 이렇게 스케줄 잡자 하는데 영어가 안 잡혀있는데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른 과목 때문에 저 내신 수업만 들을래요 하는 친구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문이 훨씬 더 길고요. 그 다음에 지문이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보기가. 그 다음에 저희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내신도 이렇게 어렵다는데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시켜드리냐. 일단 순환식 시스템이라고 현우쌤이 명칭을 붙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식이 독해, 문법, 어휘가 다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목들을 다 수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느 하나라도 좀 빵꾸가 나면 주관식에서 좀 마루로 무너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시다시피 딱 수능, 그 다음에 내신만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 내신의 좀 특징이긴 한데 고등부는 그 내신 준비할 때 모의고사 지문이라고 하시는 어머니들 아실까요? 369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 지문이 거의 다 시험범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모의고사 지문은 수능을 대비하는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신 수업이 수능 수업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저는 내신 버렸어요. 수능 공부할 거예요. 저 내신 수업 안 들을래요.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특히 백석은 거의 진짜 수업 내용이 다 모의고사 지문이라서 너 내신 수업 듣는 게 수능 수업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고등부는 약간 트렌드가 그래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이제 거의 교과서 지문이 많이 안 나옵니다. 교과서. 옛날에는 거의 저 강사 초창기 때는 거의 교과서가 반, 외부 지문이 뭐 반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외부 지문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평소 얼마나 영어 공부를 많이 해놨느냐. 그 다음에 1대3 미착 관리가 뭐냐면 이제 고등부는 저랑 원장님이 교차로 수업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때는 조교 선생님이 한 분이 더 전담 마크를 해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사실 저랑은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왜냐면 전 잔소리밖에 안 해요. 또 하느님은 네, 이제 조교쌤들하고 대학 얘기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뭐 축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조교쌤들이 멘토 역할을 좀 톡톡히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인데 상담 이제 어머니께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전화를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원이 14명이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린 거를 한 표에 이렇게 딱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6가지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학원을 보내시는 이유가 이제 학생들 관리를 좀 요구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지금 그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제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단톡방을 둘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은 개별로 상담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교 선생님들이 제시를 많이 봐주셔요. 제시 뭔지 아시죠? 단어 시험 보고 나서 제시 걸리면 제시. 그 다음에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당일날 상담 드릴게요. 학부모 예학생명제. 그 다음에 이것처럼 어머니한테 좀 입시 정보 같은 거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이 한 시험 한 1주나 2주 전에 그동안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한 달 동안 공부한 내용을 리포트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정규 수업은 아까 저희가 순환식 시스템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저 독해, 문법, 단어 듣기 이 4가지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내신 주관식을 대비해서 라이팅까지 해서 총 5가지 영역을 수업 시간에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고등부 올라오면 전 학생들이 다 봐야 돼요. 고등부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의고사 진행하고 있어요. 독해는 친구가 해석을 써와야 돼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확실히 글씨를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남학생이 필통 가져오면 칭찬해 주거든요. 너는 연필도 가지고 다니니? 그래서 처음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저희랑 해석 숙제 써라고 하면 그거랑 많이 싸워요. 그래서 어머니들하고도 조금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왜 해석을 써야 되냐고. 특히 남학생들. 왜 해석을 써야 되냐고.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항상 매년 하는데 그래도 1학년까지는 좀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래도 써야 된다고.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친구들이 워낙 다른 과목도 할 게 많으니까 그때는 요약 쓰기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키거든요. 누구누구야? 첫 번째 줄 해석해봐.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피드백을 줘요. 아니지, 여기까지가 주어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단어 시험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그냥 정리하고 이제 피드백 하는데 그러니까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이 시켜요. 그래서 누구누가 왜 3번에 2번이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능동 수업이라고 현우쌤이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근데 고등 올라오는 애들이 초중등부 친구들은 제가 좀 저지시키거든요. 그래 그 투부정사 맞아 저지는데 고등부 애들은 진짜 말 안 하더라고요. 알고 있어도 말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저 눈빛이 제가 알아요. 너 알면서 대답 안 하네?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맞아요. 내신 라이팅 중요해가지고 평소에 그래서 문법 이용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하면 좀 늘더라고요. 애들이 안 한 거랑 하는 거랑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던 일산에 있는 모 학교의 시험지예요. 요런 주관식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스탠다드한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요렇게 보기를 주셔요. 단어들을. 요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영작하시오. 이런데 근데 사실 선생님들 생각하는 거랑 선생님들 생각하는 다 비슷해요. 왜냐면 주요 문장에서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내신 기간에 이렇게 주요 문장들을 다 뽑아주거든요. 근데 제가 뽑았던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애들 다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 틀려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왜 틀렸니? 이거 그대로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근데 사실 주제나 이런 주요 문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랑 계속 연습하면 나오긴 해요. 요것도 제가 이렇게 주요 문법 같은 거 딱 눈에 보여가지고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왜 틀렸을까 우리 아기가. 이런 식으로 어차피 저희가 내신 때는 주요 문장들을 다 선별을 해드리고 있어요. 요것만 친구가 좀 착실히 외우면 주관식에서도 좀 점수를 따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어는 사실 영어는 단어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학원에 보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단어라고 생각해요. 과외는 좀 단어가 좀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무한 AS, 무한 서비스 다 외울 때까지. 그래서 제시 제도가 있고요. 커트라인을 못 넘으면 남아서 계속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행하고요. 저희가 듣기는 학년이 달라서 지금 시행을 못하는데 독해 파트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타이트하게 시간을 잡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 질문당 한 1분 30초로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그러면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재가지고 풀고 틀린 거 고치고 그 다음에 단어 시험까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신 수업은 저희가 시간표가 최소라고 써있죠. 최소인지 왠지 아실 거예요. 나중에 오시면. 왜냐면 친구들이 계속 와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가지고 2시간씩 주 2회 하고 있고요. 수업 정말 모든 지문 다 해드려요. 모든 지문 빠짐없이 다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이거 좀 중요한데 친구들이 미리 연락만 주면 제가 막 밤 12시든 새벽 1시든 다 피드백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 문제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암기 확인이 사실 저희 학원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붙잡아가지고 1대1로 다 암기 봐주고 있거든요. 그거랑 그다음에 뭐 분석해주고 직전 보강까지 시험 전날 다시 주요한 거 찝어주는 수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신은 저희 재원생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일이 내신 수업 때는 학교별로 묶이다 보니까 시간표가 좀 변경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등원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내 집 같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아마 고대를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백마고가 지문이 좀 많아요. 외워야 될 게.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백마고 어차피 학교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 가기 전에 그냥 잠깐 와서 지문 하나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기간 동안 일주일 내내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 갔다고 했던 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항상 슬로건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 오는 거는 뭐 추가 저희가 돈 받지도 않거든요. 그냥 와서 외우고 선생님이랑 수다를 떨든 그러다가 뭐 문제를 풀고 뭘 하든 그러니까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방학 때 문법 특강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고등학교 문법 특강 개설할 예정이에요. 요거는 제가 재원생 어머니들께 수업 계획서 문자로 그 신청할 시기 되면 다 넣어드릴게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학생들에게 학창 시절에 좋은 추억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탐방 하고 있는데 혹시 자녀분 보내신 어머니들 계시나요? 올해도? 진짜 더운데 저희가 여름에 가거든요. 시기가 여름밖에 안 맞더라고요. 진짜 더운데 그래도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돌아오는 해는 이제 연세대를 갈 차례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고려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 사진도 찍어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뷰 영상, 좀 쉬는 시간 타이밍으로 애들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